해가지고 조금 오늘 아이템에 좀 기억나는 게 좀 있어요? 제가 했던 소스 중에 수업 재료 중에 나 리듬. 그렇죠, 리듬. 네. 그 다음에 박자, 소리, 그 다음에 공간. 요거를 컨셉으로 좀 많이 고민했고, 이거는 제가 작년 1년 동안 했던 수업을 그냥 막 농축해가지고, 제가 학교에서 하는 거는 우선 제일 포커스는 수업이죠. 그 다음에 동아리 그냥 운영하는 거, 스포츠 클럽, 그 다음에 나도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3분짜리로 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중간중간에 나오신 분이 선생님이세요? 네, 그래서 아이들, 그 다음에 동아리, 그 다음에 저. 아까 주제가. 여기 보시는 선생님. 네? 여기 보시는. 그거 되게 좋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저서들 얘기했을 때 좀 무버라고 얘기를 해요. 무버. 그래서 움직임의 중독자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약간 특정 중독을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약간 움직이는 거에 미쳐 있다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농구를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좀 빨리빨리 해볼게요. 그래서 저희의 수업 제목은 두근두근 협동농구라고 해가지고
여기 오른쪽에 상단에 있었던 게 실제 제가 그 호성중학교에서 그때 공개 수업했을 때 체육관도 없고 그 다음에 골대도 없고 그런 학교에서 공개 수업을 했었었는데 이제 주차장에서 이제 하기 시작했었죠. 주차장에서 이제 하게 됐는데 교장 선생님이 너 공 튀길 때마다 그 옆에 있는 그 선생님들이 수업 때 방해해야 된다. 알겠다. 그러면은 거기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지 말라는 소리냐 아니면은 소리가 나서 문제가 되는 거냐. 소리가 나서 문제가 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럼 전 여기서 하겠습니다. 대신 소리가 안 나게끔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했죠. 그래서 드리블 없이 계속 농구 수업을 계속 진행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갑자기 애들이 공을 떨어뜨리게 되면 다 같이 아이들이 이제 걔를 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 못해 우리. 우리 흙바닥으로 가야 돼. 너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게 되면 지금 제가 있는 학교에서는 뭐 이 정도, 여기는 뭐 거의 뭐 퍼펙트할 정도의 그 수준인 것 같아요. 공도 너무 좋고. 저 정도 공은 거의 사진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 공이 많아야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비싼 공 안 사고 8천 얼마짜리, 지금 6천 얼마짜리 그런 공을 사요. 그런 공이 인터넷에서 많이 판매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는 되게 가죽공이어서 저거를 만약에 한 번만 운동장에서 수업하게 되면 나중에 허옇게 변하죠. 그죠? 그래서 못 쓰는 공이 돼버리는데 그냥 아이들 수준에서는 특히 여학생 공을 좀 많이 사놓죠. 그래서 6호공 혹은 어린이용 공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사가 변하면 학생이 변하고 학생이 변하면 학교가 변한다. 그래서 학교가 변하면 세상이 변하는 여기에는 지금 10분이라고 한다면 10개의 학교라고 보시게 되면 10개의 학교가 변할 수 있다. 그래서 가끔씩 뭐 우리끼리 잘하면 된다 하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요. 한 학교에 한 선생님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뭐 많이 필요 없어요. 한 선생님이 학교를 다 바꾸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역을 또 봤을 때도 뭐 많은 선생님이 필요 없어요. 한두 명이 그냥 다 사람을 좀 이렇게 휘어잡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지금 이성남 선생님으로 주축으로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여기서만 이것저것 그냥 한번 해보고 아니면 만 보고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 이런 기회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험 문제 하나 풀고 시작할게요. 정답은? 정답이 없어요. 있어요. 어차피 모르시기 때문에 아무거나 찍으시면 돼요. 3번.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네. 대학교 시절 때 제가 대학교에 그 다분이라는 그 농구팀이 있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처음 길거리 농구를 했었는데 그때 그 팀이 포카리 스트레이트를 반포에서 되게 유명한 저만 알고 있는. 그 다음에 제가 교직 경력 15년 차인데 14년 동안 그 ATP라는 교사농구 동호회에 활동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중에 10년 동안 거기에 회장직을 했었고요. 제가 작년에 이제 잠깐 쉬기로 했었는데 제가 아킬레스건이 파열된 게 아니라 십자인대가 파열돼가지고 그 재건 수술 때문에 지금도 현재 몸은 불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구 동호회로 TV 출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농구에 좀 입덕하자. 그래서 농구를 가르치는 이유. 뭐 여기서 제가 좀 시간 끌게 되면 막 각각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농구 수업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좀 맞췄으면 좋겠어요. 농구를 통해서 뭘 가르칠 것 같아요? 농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많은데. 한 가지를 딱 포커스를. 포커스요? 네. 하나만, 나는 이것만큼은 진짜 농구를 통해서 꼭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고민이 너무 많았었어요. 한번. 스포츠에 대한 경험 같은 거. 스포츠에 대한 경험. 아무거나 한번 이야기 해보시겠어요? 나 진짜 농구 수업을 통해서 이것만큼은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이제 들었는 건데, 제가 지금 애들 농구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는데, 중학교 2학년 대상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애들한테 게임의 경험을 주고 싶거든요. 애들이 기본적인 우리가 스포츠라는, 농구라는 경기, 당연히 경기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실제로 애들을 데리고 경기를 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아까도 보면은 아주 굉장히 이제 협동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애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저거를 하다 보면 실제로는 경기할 시간이 없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기초적인 부분을 조금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다치는 애들이 많이 생기죠, 당연히. 그렇게 해서 하여튼 경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최소한 농구 경기를 볼 줄 알고 농구 경기를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데 포커스를 맞추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런 게 다 정답이에요. 그 선생님이 그런 철학으로 가르친다는 것인데 그걸 누가 맞겠어요, 그죠? 나는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평생 농구 좋아해가지고 농구 완전 덕후가 돼가지고 그렇게 만들 수도 있겠다. 약간 그런 것도 있잖아요. 저는 선생님 덕에 농구 선수 출신이 되는 게 나는 꿈이 됐습니다. 농구를 좋아하는 체육교사가 되는 게 꿈입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좀 달랐었어요. 네. 이거 오늘 한 거 가지고 네. 농구의 진짜 기능적인 거 말고 평가를 해보지. 나도 평가가 그럼요. 궁금해. 많이 평가. 그것도 농구. 지금 이거 기능 훈련이에요, 기능. 훈련으로. 네, 기능 훈련. 평가는 뭐예요? 평가는 스킬 챌린저로 하죠, 스킬 챌린저. 이걸 가지고 농구를 할 수 있을 때 기본적으로 5가지 기능이 필요해요. 농구 경기를 하려면 최소한 뭐만 할 수 있으면 되냐면 패스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럼 아무것도 못해도 뭐 하면 돼요? 패스만 하면 돼요. 슛 못해도 돼요. 드리블 못해도 돼요. 하지만 패스를 못하게 되면 경기를 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 시작도 패스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패스죠. 근데 패스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캐치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패스와 캐치가 가장 기본인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이 공을 갖고 이동하려면 뭐 해야 돼요? 드리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슛을 해야 되고. 슛 한 개 안 들어갔을 때 다시 받을 리바운드. 이 5가지만 있으면 무조건 할 수 있어서 이 5가지를 기록으로 체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스킬 챌린저로 돌아와서 기록을 할 수 있게끔 이 5가지가 다 포함될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조금 빨리 좀 진행되게 되면 그냥 제 이야기만 할게요. 저는 특히 영역형 경력 스포츠는 농구, 축구, 럭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저도 맨 처음에는 얘네들이 나중에 경기 경험을 해서 정말 나중에 농구 바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근데 결국 제 주위에 농구 바들이 너무 많은데 다 다쳐요. 안 다친 사람이 진짜 운이 좋아서 안 다치고 다 아파요. 다 손가락 뼈 있고 발목 부상해. 그 다음에 평생 할 수가 없어요. 또 진짜 한 40대 정도 되면은 체력이 갑자기 떨어지게 되고 옛날 마음은 있는데 옛날 더 잘하잖아요. 갑자기 막 아킬레스가 끊어지고 막 어디가 끊어지고 이게 참 뭐가 문제일까 했더니 우리가 준비 운동하는 법도 제대로 못 알았으며 몸이 주는 신호도 제대로 못 알았으며 그 다음에 이거 농구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가끔씩 학교에 그런 애들 있잖아요. 축구만 하는 애들, 농구만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싸가지 내기 없고 그 다음에 폭력적이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결국에 제가 십자인대가 끊어진 이유는 뭐냐면 농구 대회에서 농구 시합하다가 다쳤는데 걔네들이 상금 따먹기로 유명한 팀에서 만났는데 우리가 조심하자고 했어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막 폭력적으로 농구를 좀 해요. 결국에는 2명이 저를 점프해서 제 무릎을 밟아서 제가 십자인대가 끊어졌죠. 그랬더니 걔네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경기들 중에 이럴 수 있다. 우리 팀 나와. 그리고 자네들 뭐 물 마시고 그리고 나는 막 쓰러져가지고 통증해서 앰뷸런스 불러달라고 했었죠. 제가 거기서 가장 탓을 했던 게 우리 그 후배들이 일로 와봐 막 싸우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싸우지 말라고. 누구 잘못이냐 여기서 제가 그때 깨달았죠. 누구 잘못일까요? 그 사람은 농구를 처음 가르쳤던 체육교사가 가장 나쁜 놈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 현장에 가가지고 이런 놈은 내가 농구 안 가르치겠다. 차라리 인성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그런 놈은 차라리 누가 농구 시켜가지고 뭐 할 거냐. 제가 이게 가장 큰 고민이었었어요. 그래서 진짜 농구를 통해서 뭘 가르칠 수 있을까. 사람을 좀 만들자. 그러다 보니 슛을 통해서 가르칠 수 있는 거, 패스를 통해서 가르칠 수 있는 거, 포지션을 통해서 가르칠 수 있는 거, 드리블을 통해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을 찾아왔죠. 결국에는 슛은 왜 하겠어요? 우리의 목표잖아요. 그죠? 어떤 목표 의식이라든가, 목표 설정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걸 다양한 슈팅을 하기 위해서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수 있게끔 그런 수업을 좀 진행해 보는 거고, 아까도 공이 만약에 떨어졌을 때 누구의 잘못이라고 했어요? 우리 잘못이라고 했죠. 만약에 르브론 제임스가 중학교 1학년 여학생한테 패스를 했는데 만약에 걔가 못 받으면요, 르브론 제임스는 농구 못하는 사람으로 인정해줘야 돼요. 패스는 교과서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받기 편하게 줘야 되는 게 입장인데, 싸가지 없는 애가 제가 잘못해놓고 야 네가 주워 와. 이거는 좀 아니지 않냐. 그래서 상대의 수준에 맞게끔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것도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패스는 배려다. 그 다음에 드리블은 조절 능력이죠. 조절은 크게 2가지 조절 능력이 있는데 바로 행동 조절과 감동 조절이라는 것이 있죠. 그죠? 이거 어디서 관여하죠? 전도협에서 관여하죠. 그죠? 그래서 이 신체 조절에 가끔씩 이런 일이 있어요. 농구 진짜 잘하는데 감정 조절이 안 돼요. 이거는 행동 조절과 감정 조절이 밸런스가 안 맞는 아이들이죠. 이런 아이들이 막 학폭에 넘어간다거나 선도에 넘어가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으신데, 그래서 이런 거를 밸런스를 맞춰 한다는 게 중요하다.
제가 학생부장이에요, 사실. 학생부장이 되는데 교실 딱 들어가게 되면 여학생이 이렇게 변해요. 혹시 아세요? 틴트 때문에. 그럼 내가 얘기하는 거죠. 야, 지금 축구 수업인데 너 지금 선생님 보고 이거 왜 한 거야? 했더니 아, 아니야. 너 틴트 때문에 그런 거지. 아, 네. 그럼 너를 지금 선생님은 체육교사로 본 거야? 학생부장으로 본 거야? 그랬더니 학생부장으로 봤습니다. 선생님의 지금 역할은 뭐야? 선생님은 체육교사에서 지금 체육 수업을 통해서 지금 축구 수업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너는 선생님이 지금 생활지도하는 것처럼 느껴졌었지. 아, 네, 맞아. 자, 오늘의 포커스다. 자기의 포지션에 맞게끔 역할이 있는 것이다. 선생님은 지금은 체육교사 역할이고 오늘의 단어는 축구기 때문에 축구 수업을 해야 되는 게 선생님의 역할이고 책임이다. 근데 너가 지금 그렇게 했다는 것은 선생님의 역할을 제대로 몰랐다는 것이다. 생각을 해봐라. 그 선생님이 준비한 영상이 있다. 아무리 잘한다는 팀이라도 자기의 포지션에 자기의 역할을 못하게 되면 골키퍼가 골대 막고 있어야지. 딴 데 가가지고 슛하겠다고 답답하다고 하게 되면 골대 비워놓으면 우리나라가 이길 수도 있어. 영상 보여줘? 그래서 준비했지. 영상 다 있잖아요. 그죠? 독일전. 그잖아요.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골키퍼하게 나오게 되면. 그래서 자기의 포지션에 맞게끔 역할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저는 항상 강조를 하고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농구를 가르쳐야 될 이유들이 너무나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 얘기했죠. 구기 운동 중에 가장 큰 공을 사용해서 가장 작은 골대에다 넣는 거다. 당연히 어려운 거다. 넣는 게 이상한 거다. 넣는 게. 그래서 농구를 통해서 살아가는 방법을 깨울 텐데 골대라는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모두 하나 집중할 수 있고 팀워크를 다짐할 수 있고 상대의 체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체중이 되게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농구한테는 또 유리해져요. 그러다 보니 상대의 체중을 존중할 수 있었고 멋진 수비는 친구에게 날개를 만들어주기도 해요. 또한 상대방을 잘 맞을 수 있도록 배려심이라든가 포지션 통해서 역할과 책임이라든가 그 다음에 3초, 5초, 8초, 24초 등의 이 시간을 통해서 약속을 그 다음에 합법적으로 몸싸움을 할 수 있는 공격성을 펼쳐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낮은 자세일수록 유리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겸손하라 이런 의도가 있습니다. 기회가 주면 거기에 뭐 해야 돼요? 시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기회가 줬는데도 시도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자기가 그게 기회인지 찬스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들한테는 그런 안목이 필요하다. 이게 기회며 찬스인 것이 이거를 알아야 된다. 그럴 때는 항상 뭐 해야 된다? 시도해야 된다. 그래서 시도하지 않는 것도 사실은 불합리한 거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저만의 개통 철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 수업에서는 농구를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의 그냥 그 수업의 단원의 그 소스는요, 농구인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농구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농구로 통해서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이게 조금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제가 스포츠 시간에 저는 체육 수업에서 농구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고, 스포츠 강사, 농구 선수 출신이 저기 와가지고 농구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랑 나랑 별반 다른 게 없어요. 그리고 저 사람은 강사라고 하고, 나는 교사라고 하고, 내가 하는 행위를 교육이라고 하고, 저 사람이 하는 행위를 강의라고 하고, 저 사람이랑 나랑 도대체 뭐가 다를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가르치는데.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저는 뭔가 이게 교육의 포커스를 좀 맞춘다면, 전인의 포커스를 맞춘다면, 이 운동 기능을 가르칠 때 그 기능을 통해서 아이들이 뭔가 자꾸 깨닫게끔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농구를 가르치지 말고 농구로 가르치자라는 큰 포커스가 저한테는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오늘 제가 농구 수업만 얘기하잖아요. 그럼 다른 수업도 다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제가 표현활동 수업을 내일 가서 좀 발표를 하게 될 텐데, 제가 표현활동 수업에서 춤을 가르치려는 게 아니에요. 춤으로 가르치라는 거죠. 춤으로. 그래서 혹시 표현활동 수업 많이 해보셨어요? 저는 태권도 해봤어요. 태권도 해보셨어요? 혹시 표현활동 수업 많이 해보셨어요? 혹시 표현활동 수업 왜 많이 못 해보셨어요? 사실 제가 잘 못하니까. 저 되게 쑥스럽고 그죠? 그러면 그런 선생님이 계세요. 내 표현활동을 내가 잘 못하니까 못 가르친다. 그래서 왜 못하냐니까 일단 내가 못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축구는 잘하시는 건가요? 그럼 농구는 잘하시는 건가요? 그죠? 그럼 배드민턴은 잘하는 건가요? 이게 되더라고요.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무용과 출신의 선생님이 자기 축구 수업 너무 못하겠다고, 농구 수업 되게 못하겠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무용 수업은 하셨냐고 했더니 무용 수업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뭘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좀 뭐 한두 끝도 없지만 빨리 등장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막 매직으로 썼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6,500원짜리 공인데 유성 매직이라는 제가 글을 좀 썼는데 인성 있는 마법이다. 그래서 되게 재수없어 합니다.
그래서 깊이 있게 좀 들어가 보자. 그러다 보면은 할 얘기가 너무 많아져요. 그리고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서 이제 몇 가지만 얘기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나이키가 성장하게 된 계기는 결국에는 그 농구였었죠, 그죠? 언더아머도 우리가 듣보잡이에요, 사실 언더아머. 누구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언더아머. 스테판 커리 때문에 유명해졌지. 언더아머는 완전 듣보잡이었는데 스테판 커리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애들이 막 덩크하려고 막 그렇게 그런 제스처를 취했다면 지금은 덩크 이런 거 다 없어요. 농구 스타일이 다 바뀌었죠. 어떻게 해요, 애들이? 하프라인에서 계속 슈팅했어요. 하프라인에서. 3점 슛만 계속 쏘려고 하고, 그죠? 농구계 문화가 다 또 바뀌어버렸어요. 그죠? 한 선수로 인해가지고. 결국엔 아디다스의 또 최대 실수가 있었죠. 그죠? 아디다스가 왜 생겨난지는 혹시 알고 계세요? 아디다스를 알아봤더니 독일에서 만들었더라고요. 독일에서 신발공장 사장님이신 한 분이 만들어졌는데 그 신발공장 사장님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돌프 다슬러와 루돌프 다슬러가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 이 형제였는데 결국에는 신발공장 사장이다 보니까 축구화를 만들었죠. 그죠? 그래서 이 동생이 아돌프 다슬러의 별명이 아디다스예요. 그래서 축구화를 처음 만들었죠. 그래서 신발 끝에 3번 동임해자라고 해서 삼선이라는 게 그려졌어요. 근데 그 형이 너 나랑 같이 만들어 놓고서는 왜 니 혼자 이렇게 니 이름 걸고서는 하느냐. 나도 하나 만들 거다. 그래서 결국에는 퓨마라는 걸 만들었죠. 근데 지금 아디다스는 엄청나게 성장해서 리복이라는 회사도 좀 인수받았었고 그런데 이제 정말 기회가 생긴 누굴 만난 거예요? 조단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조단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조단이 정말 아디다스를 너무 좋아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나이키랑 체결이 됐잖아요. 왜냐면 아디다스가 돈을 너무 적게 준 거죠. 그래서 나이키와 체결되는 순간 아디다스의 최대의 실수가 바로 거기에서 있게 된 거였죠. 실제로 농구를 주제로 가지고 할 수 있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이야기가 다 어디 있을까요? 유 선생님이 다 갖고 계세요. 네, 유튜브에 다 있어요. 농구 덕후들만 아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어느 정도 심했냐면 저는 당연히 농구 덕후죠. 저는 농구 덕후뿐만 아니라 배구도 덕후고요. 모든 게 다 덕후예요. 체육도 덕후고요. 그래서 다 입덕하자라고 항상 애들한테 얘기를 해요. 어느 정도 제가 농구에 입덕하냐면 제 신발 가지고 수업해요. 니케 아니냐 니케. 이거 그리스의 신이다. 이거 옆으로 보게 되면 그게 나이키다. 신발 시리즈로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신발 시리즈로.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이때 어떤 일이 있었고 그걸 이제 신발을 주제로 해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간부수련회 때 리더십 캠프에서 리더십 교육을 할 때 제가 했던 내용이고 수업 시간에 갑자기 그 미세먼지가 심해서 교실 들어갔을 때 자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수업은 요거였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게 되면 바구니 제가 이제 대학교 때 했던 동호회 팀이 이제 바구니인데 농구를 통해서 생각을 좀 바꿔보고 구상도 해보고 또 니도 활용하고 이제 뉴스페이퍼 인 에듀케이션이라고 하죠. 신문도 활용하고 또 인생을 좀 공부해보자. 그래서 여기는 잘 보이지 않겠지만 농구 수업의 교육 과정에 제가 예시를 좀 보여드렸는데 저게 포커스의 단어만 딱 떠오르시면 돼요. 그게 뭐냐면 이야기, 과거, 춤, 난타, 사진, 만화, 점, 신문, 숫자, 포인트, 영화, 어플, 과학, 기록, 직업, 프로, 명언, 도전. 이게 바로 큰 컨셉이에요. 왜냐하면 저의 모든 종목 수업에 저의 수업 재료거든요. 저는 저거를 주제로 해서 농구 수업도 만들고 축구 수업도 만들고 뭐 표현활동 수업도 만들고 저는 저게 저한테 교육 과정에 가장 필요한 저게 수업 재료예요. 그래서 어느 한 날은 제가 소리만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구 수업에서 어떤 게 소리가 나게끔 어떤 게 소리가 안 나게끔 그걸 연구하기 시작을 했던 거였었죠.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한 20차시 정도 수업, 20에서 25차시 정도 수업이 좀 있어요. 거기 안에는 분명히 교실에서 해야 될 수업들이 있겠죠. 그래서 가끔씩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연수해 보게 되면 미세먼지를 대비한 무슨 그런 연수 많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나 준비가 안 됐다가 갑자기 미세먼지 심한 날 우리 뭐 할까? 스포츠 스태킹 하자. 이거는 저는 좀 안 좋다고 봐요. 내가 계획된 그 수업 안에 분명히 그 미세먼지 이런 상황에서도 대비할 만한 플러스 알파 수업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저는 20차시 수업 중에 만약에 15차시 정도 수업을 진행한다면 5차시에 여유가 있는데 여기서 교실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그 상황에서는 이것도 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미세먼지가 없었어도 만약에 제가 교실 수업하게 되면 내가 준비된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훌륭한 요리사는 소금, 후추, 설탕이 재료라면 점상면, 그림, 소리, 공간, 시간, 이등은 나의 수업 재료다라고 이런 얘기를 했고요. 쓸데없는 얘기는 좀 지나가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2010년도에 이걸 처음 했었는데 욕도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저거 좁게 어디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이트 좀 알아달라. 저거는 그냥 하면 되는 건데 지금은 이걸 누가 이제 등록해가지고 저작권 해가지고 벌써 했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저는 하나수업 연구회는 아닌데 거기서 발표해달라고 해서 한번 얘기했더니 거기서 어진마음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도 하고 있고요. 라바콘 같은 경우도 왜 그렇게 만들겠어요? 그냥 도전 정신으로 만들어달라. 그 다음에 금지판 있잖아요. 흡연 금지판, 무슨 금지판 이렇게 만들어달라 하게 되면 수업 시간에 저거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가볍기도 하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농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농구로 가르친다고 하다 보니 수업 제목이 다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협동이 주제다 하면 협동 농구가 되고 평등이 주제다 하면 평등 농구가 되는 거고 가끔씩 퇴장 농구도 해요. 그래서 슛하게 되면 퇴장을 시켜요. 그래서 그 이유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득점하면 플러스 10점을 주게 되기 때문에 애가 빨리 퇴장을 당했고, 그러면 우리가 5명이 한 팀이면 내가 제일 잘해요. 그럼 제가 제일 먼저 퇴장할까요? 제일 마지막에 퇴장할까요? 제일 마지막에 퇴장을 하겠죠. 내가 제일 잘하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수업을 좀 진행합니다. 그래서 EBS에서 나왔던 그 2012년도에서는 배려민턴이라는 수업으로 제가 좀 한번 나온 적이 있었고, 그 다음 2014년도인가 15년도에서는 인성축구라는 거로 제가 한번 나오게 됐어요. 지구 탁구는 지구력을 강조, 오래 할 수 있는 거. 배려민턴은 상대에게 잘 줄 수 있게끔 하는 거. 그래서 배려민턴 수업 안에 또 교육과정 재구성이 돼 있는 걸 보게 되면 거기에 배려민턴 준비체조, 배려민턴 댄스, 배려민턴 포인트, 배려민턴 여러 가지가 다 있게 되는 거죠. 조편성도 너무나도 다양하죠. 그죠? 그래서 실제 농구에서는 제일 많이 하게 되는 게 드래프트 방식이죠. 그죠? 그래서 기록, 스케치 챌린저로 해가지고 1, 2, 3, 4등, 그 다음에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리을로 하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A조, B조, C조, D조 이렇게 보통 나누게 되는 것이고,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기록위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원래 드래프트는 뭐예요? 1, 2, 3, 4등이면 드래프트 1순위는 누구죠? 4등이 드래프트 1순위권으로 해가지고 이건 얘의 권한으로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 뽑는다. 세상 프로가 다 이렇게 뽑는다. 프로 농구가 이렇게 뽑는다. 그걸 너희들은 똑같이 해보는 거다. 사회의 규칙을 너희들이 또 해보는 거다. 미세먼지 대비해서 교실 수업을 따로 사실 이렇게 만들어놨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숫자로 배우는 수업, 농구를 살아가는 방법, 그 다음에 체육 교과서 감정 카드로 활용하는 교실 수업, 그 다음에 모두의 농구마블, 그 다음에 농구 인터뷰 이런 수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업 시간에 모둠을 구성해놓고 일과 관련된 거와 농구와 관련돼서 농구와 일과 관련된 거를 다 찾아보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1. 원래 1번이 없어요. 1번, 2번, 3번이 없어요. 왜냐하면 심판이 1점, 2점, 3점이랑 헷갈려서 보통 4번부터 등번호가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몰랐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이제 안내가 되는 거예요. 1과 관련된 게 뭐가 있을까요? 자유투가 뭐죠? 자유투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어떤 애들은 자유투가 뭐예요? 이런 애들도 있고. 그죠? 또 뭐가 있을까요? 1과 관련된 거. 반칙, 첫 번째 반칙? 두 번째 반칙? 감독이 한 명. 감독이 한 명. 맞아요. 그럼 또 뭐가 하나요? 공도 하나. 공도 하나. 센터 서클도 하나죠. 그죠? 그죠? 네. 그리고 우리는 하나잖아요. 그런 것도 해줘야 돼요. 또 뭐가 있어요? 1과 관련. 포인트 가드. 그럼 우리 농구인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야, 너 1번 봐라. 나 5번 볼게. 이게 뭐예요? 1번을 포인트 가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1과 관련된 거, 2와 관련된 거 또 있겠죠. 3과 관련된 거 많겠죠. 그죠? 이렇게 숫자로 수업을 진행하고 거기에서 집단지성을 찾아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1, 2, 3, 4 이게 숫자를 가지고 1시간 수업을 좀 진행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자, 이게 농구의 경기 규칙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일방적인 강의 방식이라기보다는 아이들한테 집단지성에서 그걸 나왔던 것을 다시 서로 공유해보는 시간, 그 다음에 그걸 발표해보거나 그 발표한 것 중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선생님이 좀, 만약에 내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알아보세요. 선생님 잘 모르는 것 같다.
하고 다음에 넘어가면 이거 몇 번 수업하면요. 나의 역량도 갑자기 높아져요. 내가 몰랐던 사실들이. 거기에 농구 덕후들이 있거든요. 농구를 살아가는 방법. 학교에는 선도위원회랑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라는 것이 있다. 지금 학생생활교육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이거 구분 못하게 되면 너희들 바이올레이션과 파울을 구분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이거예요. 지나가다가 지갑을 주셨어요. 이거 선도위원회 올라갈까요? 학포로 넘어갈까요? 이거 선도위원회 가는 거죠. 너 일로 와봐. 내가 너 지갑 좀 잠깐 줘. 내 거 할래. 이거는 선도의 합폭이에요. 합폭이죠. 무슨 차이예요? 똑같이 지갑을 내가 주셨는데, 똑같이 지갑을 내가 캐치했는데, 뭐가 차이가 있죠? 방금 이 상황에서. 네? 그죠. 상대의 가해가 있죠. 이거죠. 누가 피해를 받았잖아요. 이거죠. 그래서 선도는 계속 해도 된다. 그러면 거기에 그냥 선도 조치를 받으면 된다. 그래서 농구에서는 바이올레이션이라는 것이 있다. 100번 해도 괜찮아. 대신에 그에 대한 조치로는 1000번을 해도 10,000번을 된다. 단 그 조치로 상대편한테 공을 넘겨가게 될 거야. 이해됐죠? 그죠? 그런데 이 가해를 한 거는 너무 많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재가 주어지게 돼요. 그래서 학폭에서는 나중에 뭐가 있어요? 강제 전학이라든가 고등학교에서는 퇴학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더 이상 하지 못하게끔 하는 게 있어요. 파울은 마찬가지 그게 있죠. 그죠? 제재가 주어져요. 몇 개까지 인정되죠? 4개까지는 인정되고 5개는 퇴장이잖아요. 그죠? 근데 거꾸로 생각하게 되면 5개까지 5반칙은 퇴장이다를 주제로 하지 말고 4개는 기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에디슨 얘기를 좀 해요. 에디슨 조교가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25,000번의 실패가 있었었는데 에디슨이 25,000 첫 번째 필라멘트를 개발했는데 에디슨 조교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인터뷰를 하는데 아니 왜 그걸 우리 실패라고 얘기했냐. 우리는 25,000번에 안 되는 필라멘트를 개발했는데 이런 식으로 거꾸로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좀 바꾸게 되면 5번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4번에는 기회가 있다라고 애들한테 생각을 하게끔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파울의 종류와 바이올레이션을 구분할 수 있게끔 정말 신기한 게요. 농구가요. 심판도 많죠. 이 좁은 공간에 3명이나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경기 규칙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농구만 알아도 다른 것들이 조금 더 쉬워지는 것처럼 농구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리고 농구가 살아가는 법으로 만들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세상에는 넘지 말아야 될 선도 있고요. 넘어도 되는 선이 있고요. 그리고 시간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의 목표도 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치도 해야 되는 거고, 정말 살아가는 그런 법을 깨닫게 해요. 근데 제재도 있어요. 그게 나의 실수로 인한 어떤 것도 제재도 있고, 하지만 내가 가해를 했을 때 받는 또 제재도 따로 있고, 이런 걸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는지. 더 좋은 건 뭐냐면, 파울의 종류도 뭐가 있어요? P파울, T파울, U파울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퍼스널 파울, 그 다음에 테크니컬 파울, 그 다음에 언스포츠맨 라이크 파울이라는 것이 있는데, P파울은 뭐냐면 개인 대 개인으로 때린 거잖아요. 그죠? 그거 5번 하게 되면 나 퇴장당하는 건데, 테크니컬은 2번이면 퇴장당해요. 테크니컬이 어떤 걸까요? 어떻게 하는 파울일까요? 신체에 접촉이 없이 하는 파울이에요. 그래서 전문적인 기술적인이라는 뜻의 테크니컬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고 파울을 할 수 있을까요? 욕설. 위협적인 행동.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때리는 것보다 욕설하는 것은 미국 사람들은 더 안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좋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얘를 때리면 얘만 아프잖아요. 그죠? 다 들립니다. 근데 욕설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다 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파워를 강력하게 제재를 하게 된다. 너희들이 욕설하게 되면 그게 더 나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상태에서 바이올레이션과 그 다음에 파울에 대한 그 설명은 이제 교과서식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 좀 더 받아들이기 더 쉬운 거죠. 제일 중요한 건 바이올레이션과 파울만 구분시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넘어가도록. 모두의 농구마블.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요. 그래서 교과서를 보고서는 3개의 문제를 만들어요. 그러면은 1난이도, 난이도 2, 난이도 3. 그러면 5명이게 되면 몇 개가 만들어져요? 3, 5, 15, 15개가 만들어지죠. 그럼 모든 판에다가 자기 문제를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놓고 주사기를 던져서 이렇게 여기 3개. 그러면 3번째 문제를 읽고서는 답을 하는 거예요. 나 맞았어? 그러면 체크. 틀렸어? 그러면은 그냥 다음 사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정답 확인도 다 해보고. 그럼 막 돌아가 보게 되면은 어느 순간 여기에 오겠죠. 그죠? 그러면은 내 그 문제를 맞힐까요? 못 맞힐까요?
당연히 맞히겠죠. 아까 그 문제인데. 근데 어떤 애들은 못 맞춰요. 경청하지 못하게 되면.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한번 문제도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 판을 어떻게 할까요? 모둠을 이 판을 가지고 다른 모둠을 또 넘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판이 만든 그 문제를 만들어보고. 저는 그 모든 판을 다 수거한 상태에서 다른 판으로 이동해요. 자, A반에서 만든 판 문제다. 너희들 한번 풀어보자. 그 다음에 제가 만든 문제를 거기다 몇 개씩 넣어요. 모둠별로. 너희들이 이 모두의 농구 마블 수업 잘 해야 된다. 여기에서 수행평가가 나온다. 그러면 선생님이 냈던 문제와 너희들이 냈던 문제 그 중에 선생님이 수행평가를 만들기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유튜브에 모두의 배구 마블이라고 검색하게 되면 제가 그거를 그냥 공개 수업한 거를 제가 그냥 유튜브에 그냥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게 되면 제가 오늘 방금 얘기했던 것을 거기 그대로 이제 한 20분 정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풀 수 있는 거, 난이도 2는 공부 1시간 정도에서 풀 수 있는 거, 난이도 3은 농구 덕후들만 풀 수 있는 거. 마이클 조던이 첫 번째 은퇴 후에 두 번째에 받았던 등번호는 혹시 아세요? 45번. 왜 덕후들만 하는 거예요? 왜 45번이었을까요? 이거죠. 왜 45번이었을까요? 나이예요? 아니죠. 40. 원래 그 조던의 형이 농구 선수 출신인데 형이 45번이었어요. 그래서 애초에 23번은 형의 반만큼만 하겠다 해가지고 23번을 달은 거예요. 근데 23번을 달고 이제 농구했는데 역대급이 되고 영구 결번 됐죠. 근데 다시 복귀했는데 그걸 못 따는 거예요. 그래서 45번을 달았죠. 그런데 이제 인터뷰에서 옛날 23번만 못하네 했더니 벌금을 내더라도 23번 유니폼을 입고 나와서 경기를 계속 200만 원씩 벌금 내고 경기 뛰고 그렇게 했었죠. 돈은 많으니까.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죠. 농구 덕후들만 알 수 있는. 농구 수업 하신다고요? 난이도 1, 2, 3. 이건 제가 지금 농구 수업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건 축구 수업할 때, 배드민턴 수업할 때, 무슨 수업할 때 다 사실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판을 만들어요. 이거는 그 하드보드지에다가 그 포스트지만 있으면 돼요. 포스트지는 행정실에 있겠죠, 그죠? 요거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이거 농구 문화를 좀 아시는지 제가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짝! 모르시네. 다시 한번. 짝! 혹시 모르세요? 짝! 안 나와요. 이렇게 해야 돼요. 짝! 디펜스! 짝! 디펜스! 그럼 애들이 물어봐요. 저거는 A펜이고 저거는 B펜인데 저 혹시 D펜은 누구 펜이냐고. 그런 애들 진짜 있어요. 왜냐면 농구장을 가봤어요, 저 애들이. 그리고 선생님들도 사실 농구장 안 가본 사람 되게 많아요. 농구 문화를 잘 모르는 거죠. 빠바 모르잖아요, 그죠? 안 가봤기 때문에. 왜 우리가 홈팀 경기에서 어떤 때 노래가 나오고 어떤 때가 노래가 안 나오고 뭘 못 듣게 하기 위해서요? 이 토킹을 못 듣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홈팀 경기에서 상대팀 막 이렇게 공격할 때 수비할 때 갑자기 막 빠바 소리 못 듣게. 이해되시겠어요? 경상도 쪽에 프로농구가 없습니다. 동양 오리온스가 조립하고 나서부터는. 예. 실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영상을. 그럼 이제 농구장의 문화인 거고. 그래서 실제 만약에 우리가 갈 수 없다면 그냥 이렇게 영상이라도 좀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유튜브 SS는 다 알고 계시죠, 그죠? 모든 게 내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왼손은 거들거들. 리바운드를 제압하는 자가 경기를 제압한다. 감독님, 농구가 하고 싶어요. 뭐뭐 하는 순간? 포기하는 순간. 좋아하시냐고요, 농구. 물론 난 천재니까, 그죠? 이거는 지금 애들 알까 모를까요? 지금 모르죠, 그죠? 그래서 도서관에다 필요한 물품, 필요한 도서 받으면 어떻게 해요? 슬램덩크 1만 10권을 구입하는 거죠. 보통 완판을 구입해요. 그렇게 되면 애들이 막, 다음 거, 1편만 10권을 구입하고 나오서, 나온 선생님 어딨어요? 알아서 봐야지. 이렇게 동기부여 좋습니다. 그런데 슬램덩크가 이것도 참 신기한 게, 슬램덩크를 만들었던 사람이요, 애초에 출판사에서 허가를 안 해준 거예요. 왜냐면, 아니, 무슨 농구를 주제를 가지고 누가 본다고. 학원 폭력물로 가자. 그래서 실제 초반에는 그 슬램덩크가 학원 폭력물이에요.
그래서 막 유도부장 막 때리고 있고 누구 때리고 있고 막 업어치기 하고 막 이런 그 하다가 슬슬 농구를 계속 보여주게끔 했죠. 그러다가 그러니까 나중에는 오로지 농구만 이야기만 하게 되고 갑자기 경기 규칙을 알려주고 있고 막 파이팅하고 머리 깎고서는 대단한 사람이 됐던 거죠. 그죠? 이 영화 활용을 어떤 선생님은 이걸 가지고 전부 다 그 영화를 막 편집해가지고 어디다 올리기도 하고 막 했었는데 저는 사실 조금 지양을 하고 있어요. 저는 보여줘도 5분 이상 보여주지 않아요. 그래서 하이라이트 정도만 보여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디 있을까요? 또 유 선생님이 또 있어요. 다 하이라이트만 또 예고편만 딱 해놨어요. 다 보여주지 않아요. 재밌을 때 딱 끝나버려요. 그래서 아이들이 졌다 폈다를 거기서 하겠고 나머지는 지네들이 알아서 보고 있고 수업 시간에 제가 그 한 반 10반 들어가게 되면 10반 동안 그 영화를 계속 봐야 돼요. 딴 A반, B반, C반 이렇게. 그래서 농구와 관련된 영화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 저거는 바로 어빙이죠. 어빙이 나왔던 최근의 영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지나가고 여학생들이 조금 드라마에 좀 약해서 제가 이야기 스토리텔링을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45분짜리로 이 농구와 관련된 나의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심심하실 때 어디 주말에 그 에스프레소 좀 진하게 마시면 갑자기 내 감수성이 풍부해질 때 그때 나한테 농구란? 에서부터 쭉 한번 글을 한번 써보세요. 나에게 농구였던 나의 추억은 농구는 나의 뭐였었지? 농구가 한창 활성화된 시대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때 추억 있지 않아요? 그때 슬램덩크가 어디에 있었어요? 책으로 온 게 아니라 챔프인가? 그 챔프라는 거기에 그 간지로 조금씩 나와가지고 사람 막 애간창 타고 한 달 후에 갑자기 나왔다 안 나왔다 막 그러기도 하고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판으로 나오게 됐고 그 시점에 해필이면은 AFK인 몰래 수요일날 새벽 봐가지고 뭐 했었어요? 마이클 조던과 매직 존슨이 하는 영화를 봤었고 그때 해필이면 프로농구가 창단이 됐었고 해필이면 그때 빠바밤 그게 노래가 나왔었고 해필이면 그때 농구와 관련된 드라마가 나오게 됐었잖아요. 그거는 세상이 그렇게 미쳐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죠. 그죠? 오직 농구였었던 거죠. 트래블링을 좀 여기 농구 선출이니까 설명해 주세요. 트래블링. 트래블링이요? 네. 오킹, 제 바이레이션 말하는 거죠. 공을 가지고 2걸음 이상 걸었을 때. 네. 이렇게 이제 아이들한테 설명하게 되면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 둘. 그리고 애들이 이제 이런 모양이 나와요. 농구 수업 하다 보면. 선생님, 저 2걸음 걸었습니다. 이게 애들. 하나, 둘. 네, 애들이 못해요. 그래서 저한테 트래블링을 설명해 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네, 트래블링을 설명해 주세요. 트래블링이란 여행가다야, 여행가다. 트래블링. 선생님 발음이 안 좋았나? 트래블링. 여행가다. 너 공 가지고 너무 멀리 갔어. 그게 트래블링이야. 공 가지고 이동할 때는 뭘 해야 된다? 드리블 해야 된다. 그래서 몇 보 이상 뭐 이런 걸 얘기했을 때는 초반에 경기도 보고 아예 농구 수업 자체도 되게 힘들어져요. 아예 움직이지 못해요. 피벗 얘기해봤자 그러면 한 발을 축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계속 이렇게 움직여요. 그럼 계속 축발로 움직이고. 그거는 농구 수업 하면 다 경험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원으로 좀 얘기해야 된다. 스크린이 뭐예요? 스크린. 막 화면이거든요. 스크린 내리자. 길막. 여기에 스크린이 있으면 당연히 길막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너가 스크린이 되게끔 이렇게 길막을 하고 있으라고. 이게 스크린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블로킹 반치. 진로방해. 그거 뭐예요? 저 진로방해를 어떻게 하냐면, 야, 너 지나가다가 전봇대에 네가 지나가다 부딪혔으면 너가 잘못이야? 전봇대 잘못이야? 네 잘못이지. 어때? 근데 만약에 지나가다가 전봇대가 니를 부딪히면 네 잘못이야? 전봇대 잘못이야? 전봇대 잘못이지. 마찬가지야. 농구에서는 구발을 딱 하게 되면 전봇대가 되는데 그러면 남들이 와가지고 얘가 부딪히면은 얘가 잘못이지만 지나가는데 내가 전봇대가 움직이게 되면 전봇대가 잘못한 거야.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이 쉽게 어원을 통해서 이제 지도를 합니다. 자, 이제 심판법 있죠. 이거 뭐죠? 트래블링, 더블 드리블, 하킹. 이게 타임이 아니죠, 그죠? 테크니컬, 그죠? 타임은 이제 이렇게, 그죠? 제가 농구 막 스포츠 클럽 막 심판하고 있는데 어떤 선생님이 와가지고 저희 이거 하나 주세요, 이거 하나 주세요. 근데 이거 드려요? 이거를요? 네, 삐 테크니컬. 뭔 소리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타임은 이렇게 해주세요. 이제 나중에 얘기해. 애들은 이미 알고 있어. 선생님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스포츠 클럽 지나가지고 막판 동점 상황에서 5초 남겨놓고 삑 타임 무슨 얘기 하나 애들 막 긴장해가지고 선생님 5초 남았습니다. 5초. 야 일로 와봐.
선생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야, 우리 5초 남았지? 네. 우리 공격 빡시게.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공격 빡시게, 수비 빡시게는 이제 그만하시고, 그죠? 아, 우리 5초 남았으니까 우리가 지난번 했던 그 전술 첫 번째 1번 있지? 1번으로 한번 해보자. 자, 1번 탑에서 공 갖고 있다가, 로우에서 반대편 하이로 뛰어갔을 때 걔한테 한번 찬스 한번 보자. 만약에 그게 안 됐을 때 우리 연장으로 가는 거야. 알겠지? 자, 파이팅.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우리 수비 빡시게 하고, 공격 빡시게. 알겠지? 야, 파이팅. 계속 파이팅. 하시는 그런 그 스포츠 클럽이 있잖아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명언들도 되게 중요한데, 이미 명언 너무 많아요. 그래서 농구와 관련된 명언.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들었던 랩 가사가 있는데, 그거를 좀, 나의 농구 심장. 미스터 정석태. 농구공은 나의 심장, 두근두근 모두의 경기장. 교실에서 기쁜 자, 운동장에서 나의 성장. 농구공은 우리의 긴장, 두근두근 모두의 경기장. 골대를 향해 던진 공, 나의 목표로 가는 성공. 100번 실패를 통한 공, 이제는 내가 전공. 매일 던져 올라가는 성공, 이제는 내가 주인공. 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애들, 재수없어. 언제 이제 나오고 싶어요. 저 어디 있어요? 네? 쌤 어디 있어요? 맨 왼쪽 앞에. 제 앞에요? 네. 맨 왼쪽에. 이쪽에? 네. 다른 사람 같은데. 이쪽? 네, 왼쪽? 왼쪽? 맨 앞에? 우리가 보는 왼쪽? 수영. 네. 수영. 선생님 맞아요? 오. 제가 이렇게 사진 때 제대로 된 표정을 잘 안 줘요. 막 어글리한 표정을 많이 줘요. 그리고 방학 때는 좀 자유분방하게 있어가지고 머리가 뭐 길 때도 있고 되게 재수없을 때도 있고 삭발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통해서 어떤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럼 과연 나의 심장도? 이런 애들 전교에서 한 명 있으면 좀 성공한 거죠. 그런 애들 있다니까요. 나의 심장도 좀 궁금해. 이제 애들 그 게임 혹시 PC방 한번 생활지도 한번 가보잖아요. 다 어떤 게임이에요? 다 죽이는 게임하고 요즘 애들 막 피 터지고 막. 근데 이왕 게임 할 것 같으면 요즘 피버 바스켓, 프리스타일 뭐 이런 거 너무 많이 하죠. 이거는 농구 개념을 알아야만 게임을 할 수 있어요. 센터가 계속 3점을 쏘게 되면 뭐라고 써줘요? 너 개념 농구임? 그럼 니나 잘하세요? 이제 써요. 뭐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갑자기 퇴장, 강퇴 이런 거 당해요. 왜냐면 센터는 센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가드는 가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못했을 때는 그 다음에 리바 좀 해달라고 막 리바 혹은 좀 외곽 좀 마크 해달라고. 이거는 농구와 관련된 문화를 알고 있어야만 되는데 이왕 할 것 같으면 이런 거 게임 하면 되는 거죠. 여기 지금 포인트가 얼마나 많고 점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거 수업 가능하세요? 이거 농구 수업 가능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선을 이용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파란색만 가지고 아니면 모든 선을 이용해서 드리블을 한번 해보죠. 여기서 이동하다 가위바위보 오케이. 그다음 뒤로 가고 이 선만 가지고 충분하게 우리가 여러 가지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농구에서는 이제 포인트로 수업이 진행되죠. 그래서 이걸 일명 지역을 위치를 정해서 탑, 윙, 그다음에 포스트 위를 하이 포스트, 미들 포스트, 그다음에 로우 포스트 양쪽을 코너라고 배치를 하게 되죠. 야, 그러면은 너 탑에서 코너로 패스해.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야, 저쪽으로 패스해, 저쪽으로. 이게 아니라. 그죠? 초등학교는 어떻게 해요? 서울, 대전, 대구. 야, 서울에서 대전으로. 혹은 1번에서 2번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정해놓고 포인트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면 좀 더 전술적인 그 움직임이 됩니다. 코트를 구분해서 선수들은 알 거예요. 이게 4계절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되게 싫어요. 되게 힘든 그런 트레이닝 방법이 있어요. 코트를 4개의 분할로 해서 체력 단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 꼭 얘기를 해야 되는 고급적인 피드백이 뭐예요?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죠. 원래 4계절에 이렇게 가는 게 힘들어.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순환식 포메이션이라고 해서 요것만 하게 되면 전술적인 움직임이 기본적으로 되게끔 로테이션을 돌리는 그런 게임이 있어요. 이런 게임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영상으로는 제가 해놓긴 했는데 보시고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탑에서 시작해서 저기 윙으로 패스를 하게 되면 윙 쪽으로 뛰어가가지고 로우 쪽으로 가게 되는 순환식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두 줄 서가지고 이렇게 심장이 돌듯이 계속 로테이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는 공을 준 쪽으로 뛰어가는 어라운드라든가 그 다음에 공을 있는 쪽으로 받아줘야 되는 미드아웃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 쪽으로 가서 골대로 향하게 되는 컷인이라든가 그걸 반대쪽으로 가게 되면 백도어라든가 그런 전술적인 움직임을 그냥 게임을 통해서 이해하고 나중에 그걸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 그게 그거였군요 라고 깨달게 돼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만약에 농구를 잘 모르시면은 제가 무슨 얘기하나 약간 이렇게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게
그 협동농구 수업을 평가를 되게 궁금해하시는데요. 평가 방법에서는 우선 스킬 챌린저라고 해서 아까 5가지를 가지고 기록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기록을 해서 모듬이 편성되면 그 모듬이 게임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1, 2, 3, 4등은 조장이 바로 돼요. 그래서 얘네들한테는 책임과 권한과 역할과 혜택과 제한을 줘요. 되게 많죠, 그죠? 그럼 얘한테는 조장의 역할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 막중한 책임을 가져야 되고 얘가 또 심판도 봐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한이 있어요. 3점 이후에는 득점을 인정하지 않아요. 모든 걸 다 1점으로 처리하게 되는데 만약에 3점슛을 쓰게 되면 2점으로 인정하게 되고 근데 얘 최종 점수는 3점까지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뭐 해야 돼요? 어시스트 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왜 이렇게 그게 원래 그 조장을 선생님이 주어진 그 부여야. 단 모든 평가에서 한 단계는 무조건 다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이 1, 2, 3, 4등이 들어왔을 때는 그럼 D를 받게 되면 C를 받게 되고 B를 받게 되면 A를 받게 되고 원래 A를 받은 사람은 기분이 너무 좋은 거고 이제 이렇게 권한을 줍니다. 그럼 아이들이 스킬 챌린저 때 1, 2, 3, 4등 안에 들으려고. 왜냐면 모든 평가에서도 유리한 점수를 얻기 때문에. 진로 교육도 해야 되겠죠. 자, 저 사진에 너희들 농구하게 되면 뭐가 되니? 농구 선수요? 코치요? 아니다. 저 봐라. 저기 혹시 총선하는 사람 보이니? 저 인형 뜬 사람, 덤블링하는 사람 보이니? 중간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응원하는 사람 보이니? 저기 카메라 감독님 보이니? 저 의사 보이니? 저기 변호사도 앉아있네? 저거 이거 디자인하는 사람 누굴까? 이렇게 해서 조금 우리가 생각을 좀 넓히게 되면 농구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농구에서 우리가 보는 여러 가지를 좀 넓게 좀 생각이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요즘 신문 같은 거 많이 활용하시죠. 그래서 비 오는 날 되게 쉬워요. 비 오는 날 교무실에서 이면지 그냥 딱 가지고 와서 5줄 걸어. 아무거나.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그렇게끔 해요. 그러면 빈 공간이 막 생겨요. 그죠? 그러면 한 공간에는 농구장을 그려라. 그 다음에 하나에는 라임 하나를 정해가지고 시를 써라. 그 다음에 하나는 농구공을 광고해라. 하나는 농구와 관련된 명언을 만들어라. 하나는 뭐 웹툰을 만들어라. 하나는 허위 인터뷰 내용을 적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과제를 주고 뭐 그게 1시간에 끝낼 수도 있고 다음 시간에는 색칠까지 하게 되면 2시간에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신문 수업을 좀 진행할 수도 있고 우리가 아까 그 심판법 다 했죠. 그러면 애들한테 야 심판법 이거야 라고 하지 말고 게임을 좀 진행하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게임할까요? IM 그라운드 농구 심판하기 트래블링 더블 드리블 키킹 테크니컬 파킹 블락 다 이렇게 2박자로 하게 되면 이 농구 심판법을 게임으로 진행해서 이게 자연스럽게 나는 심판법을 모르는데 아이들은 이미 심판법을 다 알게 돼버려요. 그래서 좀 그 농구 심판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들을 한번 적용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마무리하게 되면 제가 창조란 세상에 없는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을 조합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농구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방면으로 수업을 하는 방법들을 그냥 막 두서없이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많이 지났습니다. 하여튼 참석해주셔서 고맙고요. 혹시 오늘 했는 거 영상으로 있으니까 다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몇 개 찍은 사진은 경북 밴드에도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다음 홍보를 위해서 동의해 주시면 몇 장만 이렇게 좀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오늘 농구한 게 아마 이게 개인적으로 좀 듣고 싶었는데 저 연수에서 몇 차시나 연수할 때 몇 시간짜리를 지금 거의 한 50분 한 것 같아요. 50분 정도. 사실 이거를 저희가 30시간짜리 연수로 농구만 했었어요. 30시간. 사실 너무 다양한 게 있죠. 근데 거기에 주제는 우리가 농구 트레이닝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농구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 것이를 이제 사실 30시간 한 건데 거기에서 제가 그냥 오늘 그냥 막 맛배기로 기능 수업할 때는 이렇게 생각은 이렇게 그 다음에 평가는 이렇게 다양한 건 이렇게 그냥 막 두서없이 막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진짜 카톡에서도 제가 본의 아닌 이렇게 푸시를 좀 한 것 같은데 선도 교사분들 계속 연구분 교사 하시는 분들 계신데 내일은 무슨 내일은 세바체라고 해서요. 세상을 바꾸는 체육 시간. 그래서
마음을 좀 움직이게끔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오감을 우리가 움직이게끔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몸만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을 한번 제가 구차시로 한번 만들어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내가 이런 철학과 이런 수업 방법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표현활동 수업은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다양한 표현활동 수업과 관련된 이야기. 매일매일 처음 연구하세요? 아니요. 뭐라서 하세요? 방학식 왔어요. 근데 이 많은 아이디어를 언제 연구하세요? 자, 100만 원 받았는데 일단 이번에 반 후반기 때 한 번 더 모일 테니까 꼭 모여주세요. 이만하라고 그랬어요. 후반기 때 오실까요? 네? 후반기 때 네. 김정수 너무 선생님 재밌었어요. 만한 또 경기도에 있는 분으로 다시 한번 모시더라고요. 쌤 한 번 더 오셔도 돼요. 한번 배울 게 더. 많다. 다른 종목을 해가지고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기억이 얼마나 좋겠어요. 영상 다 보고도 내가 인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처음에. 질문인데 애들은 이게 다 소화가 가능해요. 길게 하죠, 길게. 반복. 만약에 리듬만 가지고 그 다음에 소리만 가지고 그 다음에 숫자만 가지고 1시간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한 하시면 학기에 만약에 농구를 가지고 수업을 한다고 하면 이걸 몇 차씩까지 뽑아내세요? 지금 이렇게 설명했는 거 1년짜리도 있고 1년으로 네, 1년짜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한 학기짜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25차씩 뭐 18차씩 뭐 간단하게 할 것 때문에 5차씩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이렇게 예전에 한번 농구 수업을 제가 한다 했더니 어떤 선생님이 아, 그 농구 너무 어렵지 않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쉽게 가르치면 되지 않냐. 그래서 꼭 농구를 가르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다 어떻게 가르쳐요? 농구 경기 규칙만 사실 이만한데. 그래서 최소한의 것만 하게끔 하면 되는 거니까. 변형이야, 재구성이야 다 선생님이 모시니까 내가 내 농구 수업에서 요것만 캐치해서 모든 수업에 선생님 그냥 게임해요. 뭐 우리가 기초부터 하려는 거 선생님처럼 게임 위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저도 기초부터 막 하려고 내 머리에서 해왔는데 애들이 선생님 지나면서 선생님 조금만 더 선생님 또 해요? 그 다음 뭐예요? 그래서 빨리 게임부터 해요. 선생님 빨리 게임해요. 뭐 재미 이런 애들 각자 막 머리에 팍 올라가지고 근데 그래서 그런 요즘-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되게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바로 게임을 해요. 대신에 이제 서두에 얘기하죠. 다치거나 싸우거나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안 다치거나 안 싸우면 괜찮아요. 그리고 세 가지 거는 거죠. 뭐 대기하고 있는데 막 장난을 친다거나 그러면 장난 안 친 애들이 당연히 있죠, 그죠? 내가 제안의 세 가지에 만족하는 애들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사실. 분명히 그냥 바로 게임도 진행해요. 근데 이제 경기 규칙이 다 무시가 된다거나 또 한 반에 있는 이 동아리 수업이 아니잖아요. 방과후 수업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잘하는 애 못하는 애가 같이 있는데 지 좋아하는 애들만 하자고 하다가 나중에는 그 민폐가 되게끔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오히려 그렇게 거꾸로 아예 시합부터 해보고 다시 꺾고 한다거나. 그리고 제가 아직까지 15년 차 동안 사실 한 번도 못 해본 수업이 하나 있어요. 자유시간 한 번도 줘본 적이 없어요. 그 학생부에 15년 차고 학생부장만 10년 차를 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제가 이거는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아직까지 자유시간을 줘본 적이 없고요. 그래서 이 애초에 그 3월 달에서부터 그 12월 달까지가요. 질문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숨 쉴 틈조차 안 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고 그 수업 규칙이 굉장히 좀 저는 되게 단호해요. 그래서 상대적인 수업 규칙을 잘 따를 수 있게끔. 그래서 아까 그 9차 시가 3월 달에 하는 수업이에요. 그 3월 달에 한 2주에서 3주 정도 제가 교실에서 수업을 한다거나 그걸 통해서 움직임 수업을 교실에서 진행을 해요. 제가 이제 그게 이제 남들이 봤을 때 표현활동 수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다양한 움직임 수업을 통해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거와 할 수 있는 거 이걸 좀 구분할 수 있게끔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선생님 명령이셨거든. 교실 수업 한 시간만 해도 다음부터 선생님 다음부터 나가는 거죠 막 그래서 그 수업이 끝나고 나서 진단평가를 보는 거예요. 진단평가에서 반평균이 80점 이상 되지 않았을 경우는 나 이 3주의 과정을 다시 한다.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애들이 선생님 제발요 옆에 있는 깨우고 막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제가 뭐라고 했었죠 그게? 체육 수업 자격 시험이라고 해가지고 완전 시험 듣고 자기 시험 듣고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다음 중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은 다음 중 수업 시간에 화장실이 급했을 때 해야 될 행동은 1번 바지에 싼다. 2번 선생님한테 얘기한다. 3번 바로 가서 화장실 간다. 4번 한번 참는다. 정답은? 아니에요. 한번 참는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수업했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죠. 그럼 아이들이 이걸 1번 문제에다 넣어요. 그럼 당연히 선생님한테 얘기한다. 이렇게 쓸 텐데 선생님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런 수업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수업에 맞게끔 하는 거죠. 우리는 두 번 찾는다. 혹시 더 말씀 나오신 분은 차 한잔 하러 가시면 될 것 같고 2학기도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회장님 고생하셨습니다.